띵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분위기가 꺾였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기업들이 어닝 시즌 발표를 앞두고 이 경계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 공포로 굉장히 좀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한 가지 악재가 더 생겼죠. 바로 중국발 코로나19 봉쇄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만큼 현재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추가적인 셧다운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정작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제대로 공개가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를 앞두고 시장의 감도는 분위기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 특징과 이슈들 좀 짚어주세요. 네,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 그 다음에 CPI에 대한 경계감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5% 하락, 나스닥이 2.2% 하락, S&P 500이 1.1%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미국 소비자들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6.8%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5월 조사에서 기록한 6.6%를 경신했습니다. 해당 조사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하락을 했는데 중기 인플레이션은 3.9에서 3.6%로 하락을 했고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9에서 2.8%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공격적 긴축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 우려를 시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은 금리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시 하락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면은 약세장은 단기에 그치겠지만은 침체 가능성 높아지면서 약세장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 경제 침체 시 S&P 500 3,150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올해 EPS는 8% 증가할 것이지만 경기 침체 시에는 S&P 500 지수 3,150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도 금융위기로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BS 측에서는 연말에 S&P 500 전망치를 기존의 4,850에서 4,15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업들의 EPS 전망치도 올해와 내년 모두 하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에버코어에서는 S&P 500 연말 전망치를 역시 4,300에서 4,200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 압박은 있지만은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P 500에 대한 전망치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멘트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봤을 때 다우지수는 그래도 장중에 잠깐 상승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밀렸거든요. 확실히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인가요? 네, 역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그다음에 CPI가 이제 발표될 것이라 이제 13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네.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확실하지 뭐 자이언트 스텝 우려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성장주 기술주로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도 좀 나오고 있는데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한번 재경신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뭐 1년 정도는 인플레이션 계속 뭐 지속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안 꺾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CPI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체감하는 물가 지수도 계속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3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살짝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뭐 공격적인 긴축,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뭐 중기, 장기로 가면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약간은 꺾일 수 있다 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군요. 뭐 이번에 물론 CPI를 확인해야겠지만 자꾸 100bp 관련해서 인상 가능성이 뭐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이제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네. 이제 뭐 100bp 인상에 대해서 뭐 어떤
이렇게 뭐 멘트를 했죠. CPI나 이런 네. 걸 좀 봐야 되겠지만은 뭐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 9%가 넘지가 않으면은 100bp는 솔직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9%가 이제 네. 넘지 않는 한은 뭐 100pp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네요. 뭐 아무래도 9월에 조금 뭐 이동이 있거나 7월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면 CPI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예. 네, CPI 지표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이제 긴축이 계속 이렇게 공격적인 기조로 가게 되면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발언으로 뭐 연준의 속도 조절을 기대해 보긴 좀 어려운가요? 아, 그렇죠. 뭐 어렵죠. 이 사람은 일단은 원론적인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저번 6월 달에 FOMC에서도 모든 인사들이 75bp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 50bp만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인데 이런 그래요?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뭐 경제에 대한 충격을 조금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연준 자체에서도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점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일단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와서 좀 매파적인 네. 성향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시티에서는 이제 50% 정도로 봤는데 증시 하락 리스크를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빠졌죠. 네, 네. 얼마나 더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네. 뭐 여기서는 뭐 시티에서는 어떤 전망치는 제시는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침체에 대한 위험을 어느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침체가 공식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침체가 공식화되면은 좀 더 빠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침체가 좀 공식화가 돼야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네요. 일단 뭐 올해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좀 침체가 공식화 될까요? 올해까지는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까지는. 있고요. 일단 뭐 네. 시장에서는 미리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리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침체까지는 안 갈 것이고 뭐 2% 미만에서 소폭 성장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성장률 둔화 정도의 이런 네. 시각으로 제시를 해주십니다.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치도 지금 계속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UBS 측에서는 4,150, 에버코어가 4,200,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물론 경기 침체를 가정을 했을 때지만 네. 3,150까지 되게 낮춰서 봤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좀 현재가 3,850선 정도니까 반등 네. 강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은 뭐 UBS나 이 에버코어 측에서는 네. 지수 전망치를 낮췄지만은 뭐 하단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저랑 보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더 빠졌다가 연말에는 4,100에서 4,200 정도로 좀 반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그런 견해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4,100에서 4,200 정도. 근데 이게 그러면 조금 더 하방이 열릴 가능성이 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그런다면 좀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렇고 역시 인플레이션의 심화보다는 역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CPI는 어느 정도 고점이 개인적으로는 나왔다고 보고 있지만은 네.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직 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는 우려가 조금 더 반영을 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침체는 조금 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좀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면은 금융시장 그거를 이제 반영하면서 지수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될지가 또 이렇게 하방의 어느 하단을 어떻게 잡을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미국도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잖아요. 이제 전망을 좀 몇 개를 보니까 일단 2분기 실적이 뭐 지난해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가이던스가 오히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네, 가이던스. 결국에는 네. 실적은 어느 정도 그냥 부합하는 것에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저번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가 뭐 안 좋게 얘기하면서 네네. 실적은 전망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CEO가 가이던스를 안 좋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주식들에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죠. 결국엔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가이던스 좋게 발언을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EPS 전망치는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강세장에서는 뭐 실적 시즌에 앞두고 선침해서 오르면 팔고 그런 맞아요. 전략이 유효했지만은 네. 이제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투자자분들은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이 나오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단 뭐 단기적인 매도 시그널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뭐 어제 장중에 좀 팔았어야죠.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좀 어두운 상황이네요. 뭐 이렇게 실적 시즌 나올 때 뭐 조금 더 경기랑 민감하게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떤 섹터를 좀 더 봐야 될까요? 뭐 역시 뭐 굳이 접근을 한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적인 주식들 배당 많이 주고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기술주보다는 네. 다우 지수에 속한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주식들. 가령 예를 들면 뭐 프로토앤갬블이라든가 뭐 네. 그런 주식들 뭐 그렇게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기에 포트폴리오에 좀 담겨 있다면 경기 방어주 위주가 좀 전략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 때문에 이런 좀 기술주 위주들에 대한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 방어주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많은 그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중국의 코로나 리스크가 아닐까 좀 싶거든요.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조금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지금 뭐 중국 11개 도시가 전면이나 부분 폐쇄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좀 이 중국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제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제 큰 폭으로 네.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들 중국의 이제 재봉쇄로 인해서 마카오 쪽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윈 리조트라든가 네. 그런 주식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역시 단기적으로 충격파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격파. 네.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파가 단기적으로 계속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가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는 조금 잠시 꺾였지만 환율에 네. 대한 리스크는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섹터를 고르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는 또 코로나 제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쉽게 또 풀리거나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사실 뭐 더블링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좀 괜찮잖아요. 맞아요. 계속 좀 방어를 해주고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환자 확산세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는 솔직히 거의 좀 어렵죠. 불가능하죠. 네. 일반 의학자들도 솔직히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날 뉴스에 따라서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기대감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백신 관련주, 진단 키트 관련주 네.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더블링 나오고 네. 뭐 조만간에 뭐 국내 확진자도 이제 뭐 하루 이틀 내에 뭐 4만 명까지도 갈 맞아요. 것이라는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선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급격하게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급격하게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정부가 우려하는 만큼의 확진자 수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있더라도 저번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진단키트주, 백신주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네. 뭐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정리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 종목들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좀 참고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좀 고점에 있어서 약간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시초가는 안 좋겠죠. 어렵네요. 네.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도 뭐 일부 오늘 미국 증시 빠질 것에 대한 선 반영으로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완만하게나마 뭐 하락을 예상합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저점 밑으로 갈지 뭐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뭐
조만 이번 주 내에 뭐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저가면서 가담한다기보다는 역시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 체크하셔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초가는 하락으로 맞아요. 환율 시장 네.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에 양봉으로 돌려놓고 결국엔 단기적으로 또 매수 사인이 또 나오는 맞아요. 시점이기 네. 때문에 환율 시장하고 같이 밀접하게 연동이 된다. 환율 시장하고 연동성은 4분기 초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환율 시장에 대한 연동성이 오히려 4분기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네, 금통위 전까지도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그 전에 좀 충격이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미 올라갈까요?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뭐 네. 지금 우리나라 금통이 빅스텝 갈 것이라는 게 뭐 거의 중론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요번보다는 향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 뭐 요번 한 번으로 빅스텝의 끝이거나 아니면은 끝일지 아니면은 뭐 향후에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뭐 하면은 결국에는 금리 역전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역전을 결국엔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네.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네. 환율 시장도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있으면은 더 심해질 결국에는 불안할 것이고 환율 시장이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측에서는 더 많은 금리를 맞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뭐 거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먹구름이 좀 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잡음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에 대한 잡음 어느 정도 전망들만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 시장과의 연동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 역전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하방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